종반부로 넘어가게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글로만으로도 여러분들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으시겠죠? 그래서 조금 스피디하게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커뮤니티 케어 10번째 설명은 마음껏 요령을 피워봅시다 라는 얘기입니다. 지역사회 문제는 고생해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요령을 피우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일을 쉽게 가자고요. 어렵게 가지 말자라는 얘기예요. 가족들을 구하는 데서 요령을 피우는 장면이 나오는 게 뭐냐면은 얘네들이 이 좀비의 특성을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잖아. 이제 빛과 뭐에 민감하다, 소리에 민감하다 라는 걸 이미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마동석은 지 힘만 믿고 자 간다 그러면서 첫 번째 칸도 두 번째 칸도 계속 가는데 서구가 그래요. 아 뭐 그렇게 어렵게 가요? 라고 얘기하더니 핸드폰 좀 줘봐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조금 이따 터널이 나오니까 핸드폰 좀 줘봐요 그러더니 핸드폰에 벨소리를 누른 다음에 그 마동석의 폰을 그 좀비들이 있는 데로 던져요. 그러니까 빛이 나면서 소리가 나니까 막 가는 거죠. 그 사이에 숨어 있다가 빠져나가서 한 칸을 그냥 거저 건너가요. 예, 이 얘기는 뭐냐면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돕는데 근사하게 도울 필요는 없어요. 예,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돕는다라는 게 뭔가 위대하고 근사하게 돕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위대하고 근사하게 돕는 것보다 그냥 생활 속에서 그냥 잔잔하게 돕는 것이 훨씬 더 편해요. 제가 부산의 간만복지관에서 근무를 했을 때 이런 잔잔한 도움이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연구를 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사람들한테 10,000원만 후원하세요 그러면 안 해요. 근데 100원씩만 후원하세요 라고 얘기하면은 후원을 되게 잘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 유명한 100원 먹는 돼지를 만들었단 말이죠. 지역사회 주민들이 100원씩만 모으면요. 여기 예를 들어서 30만 명 정도가 부산 인구에 살고 있다. 예를 들자면 30만 명 정도가 살고 있다라고 얘기하면 100원씩만 따져보세요. 얼마인가. 그걸 한 달 동안 모으면요. 어마어마하죠. 예, 돈 어마어마한 겁니다. 제가 저 경기도 화성에서 근무할 때 그쪽에 기아자동차랑 현대자동차가 있었거든요. 거기 직원이 한쪽은 13,000명, 한쪽은 8,000명이었거든요. 제가 거기 사회공헌 담당자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당신들이 하루에 100원씩만 모으면은 한 달만 지나면은 우리 1년 운영비가 된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현대자동차 사회공헌 담당자가 연말에 1,200만 원 모았어요. 뭘로 모았냐면요. 그 4대 보험 하면은 예를 들어서 38,520원 이러면은 한 480원 남잖아요. 그런 것들을 모아가지고 1,200만 원을 모아온 거예요. 그거 어디 돕는다라는 티도 나요? 그런데 나중에 다 모아놓고 나니까 어때요? 엄청나게 모이는 거죠. 우리가 지금부터 누굴 도웁시다 라고 얘기해서 돕는 것이 아니라 그냥 도와봐요 라고 얘기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우리 조금씩만 모아봐요 라고 얘기하면은 어마어마한 돈이 되는 것처럼 우린 좀돌이 운동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 무엇을 도울 때 갑자기 힘이 막 들게 돕는 거는 진이 빠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진이 빠지지 않게 하려면은 은은하게 돕는 것이 좋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뭐예요? 기금이라고 얘기를 해요. 기금. 근데 기금이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은 뭐냐면 유사시에 아니면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는 부분들이니까 우리가 이 부산 진구 안에서 동네 안에서 마을 기금 같은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유사시에 쓸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해주면 좋은 건데 무슨 문제가 일어나면 막 모으고 막 이러면은 부담 많이 가잖아요. 그래서 지역사회 문제는 고생해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요령을 피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요령 하나 알려드리면은 유비무환, 예? 유비무환 말 그대로 지금부터 조금씩 모으면 결국에는 그게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역사회에도 저희 복지관 도우시는 분들 되게 많잖아요. 그런 분들 보면요. 무슨 날이어서 돕는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보다 그냥 나는 이렇게 소소하게 이렇게 돕는 게 좋아요 라고 하시면서 그냥 아무 날도 아닌데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평소에 그냥 한두 번씩 돕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그런 것들이 오히려 커뮤니티 케어에서는 빛을 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돕는다라는 걸 힘들어서 돕지 마세요. 그냥 내가
내 하루 24시간 중에서 10분, 하루에 5분 이렇게 얘기해요. 광고에 나오잖아요. 하루에 10분씩 딱. 그럼 뭐라고요? 야, 너도 할 수 있어. 뭐 이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하루에 10분씩 그렇게 하나씩만 돕기 시작하면은 부산 친구, 야, 너도 할 수 있어.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광고를 허투루 보지 않는 것도 되게 좋아요. 보면은 아주 그 안에 깨알 같은 그런 교훈들이 숨어 있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공부를 하기 싫으면은 그 배우가 나와가지고 10분씩만 그러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그 광고 나오기 전에도 폰으로 그 영어 단어, 영어 공부하는 그런 그 기술이 있었어요. 여러 개 다 실패했잖아요. 근데 왜 그게 된 건지 아세요? 맨 끝에 뭐라고 한 말이 빠진 거예요. 다른 데서는. 여러분,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하루에 10분씩만 하면 영어 대왕이 될 수 있습니다 라고 광고를 했거든요. 근데 이거는 하루에 딱 10분씩 한 다음에 끝에 가서 야, 너도 할 수 있어. 이것 때문에 한 거란 말이에요. 그것도 일종의 동기부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령껏 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11번째. 문제의 본질적 해결을 가로막고 있는 어려움, 당면한 문제, 사회를 바라보는 편견과 차별, 일반의 오류, 이기주의, 장기적인 관점에서 극복해야 될 일이다. 제가 부산행을 보면서 아까 그 대전역 장면하고 이 장면이 저는 최고로 인상 깊었던 장면이에요. 뭐냐면요, 이제 13번 칸에 가서 가족들을 구했는데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이 샌드위치가 된 상태가 되는 거죠. 샌드위치가 된 상태가, 이쪽에서는 좀비들이 몰려오고 이쪽에는 좀비가 안 된 사람들인데 이 지금 가족들을 구해서 오는 이 사람들, 주인공파들, 이 사람들을 이쪽에서 진입을 못하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진입을 못하게 하는 이유는 쟤네들이 언제 좀비가 될지 모른다라고 하는 장면이라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좀비가 된다라는 걸 지금까지 봤을 때 한 1분, 2분 지나면 좀비가 되는데 저 사람은 좀비가 안 된 거거든요. 그리고 5분, 10분 지나도 좀비가 안 되는데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 사람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그 안전한 칸으로 진입을 하려고 그러고 이쪽에서는 좀비가 오는데 마동석이 막죠. 마동석이 막는데 마동석이 손등을 물려요. 그래서 좀비가 돼가고 있는 장면에서, 그런데 이쪽에서는 막 야구방망이로 막 문을 쳐요. 근데 저 안에 있는 사람들은 쟤네들이 좀비가 되면 어떡해? 쟤네들 위험한 존재야! 막 이러면서 싸우고 있는 거죠. 이게 어떤 거냐? 자, 이쪽에서는 문제가 막 들어오고 있어요. 이쪽에서는 막 문제가 들어오고 있어요. 이쪽에서는 우리 지역 주민들이 있는 거예요. 그 이쪽은 뭐예요? 편견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편견. 그러니까 우리가 커뮤니티 케어 할 때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은 편견이라는 거예요. 모든 동네 사람들이 다 수긍을 할 수는 없죠. 정치도 보세요. 빨간 당 파란 당 해가지고 서로 싸우고 앉아있잖아요. 근데 뭐 걔네들이 뭐 밥 먹고 하는 짓이 다 싸우는 거예요, 그냥. 예.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됐든지 간에 내가 정권을 잡아야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니까 걔네들은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떠한 정책을 써도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다. 다시, 어떠한 정책을 써도 모두를 만족시키는 건 없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다 데려갈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다 데려갈 수는 없다. 커뮤니티 케어를 해도 서서히 나름대로 설득을 시키고 이해를 시켜서 가야지, 그거 뭐 한 번에 우리 커뮤니티 케어 합시다 그래서 다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보면은 그렇게 해서 한 사람이 희생되고 난 다음에서야 문이 열리고 들어가니까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 새끼 눈 봐! 눈 봐! 금방 좀비로 변할 거야! 라고 얘기하니까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이 전부 동화가 돼서 그 사람들을 다음 칸으로 쫓아내잖아요. 쫓아내는데 그 할머니 두 분이 있어요. 근데 한 분이 나중에 끝에까지 살아남다가 좀비가 돼요. 근데 이 할머니 동생이 이제 소위 말해서 애들 말로 빡이 돈 거죠. 화가 난 거예요. 화가 나가지고 놀고 있네. 뭐 그러면서 저쪽에서는 그 주인공들을 막느냐고 또 막고 있고 이쪽에서는 놀고 있네 그러더니 문을 확 열어버려가지고 결국에는 다 좀비가 되는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문제의 본질적 해결을 가로막고 있는 어려운 모임, 당면한 문제.
사회를 바라보는 편견과 차별, 잘못된 정보, 일반의 오류, 이기주의 이런 것들이 뭘 한다? 바로 커뮤니티 케어라는 것을 가로막고 있는 거라는 거죠. 커뮤니티 케어에서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좀 같았으면 좋겠지만 그럴 수도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걸 최소화시켜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건 그냥 넘어가야 된다는 거죠. 즉 문제가 계속 와가지고 그걸 피해를 볼지라도 우리는 꾸준히 그것을 조금씩 고쳐나가야 된다는 거지 한 번에 확 뒤집을 수는 없다라는 얘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당면한 문제, 사회를 바라보는 편견과 차별, 일반의 오류, 이기주의 이런 것들이 뭐예요? 문제의 본질적 해결을 가로막고 있는 어려움이에요. 이거는 뭐다? 여기 제가 말씀드렸죠? 장기적인 관점에서 극복해야 할 일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서두르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 교육을 받고 야 그래 우리 한번 해보자 으쌰! 라고 한다고 해서 세상이 뒤집어지지 않아요. 진통제를 먹어도요 15분 있다가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뭐든지 다 지역사회 주민들이 그렇게 서두르거나 우리 사회복사들이 서두르거나 그러면 안 되는 일이고 우리는 조금씩 서서히 바뀌어나가는 걸 택하셔야 돼요. 근데 이놈의 정책이라는 건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죠. 사실 성과를 내야 되고 실적을 내야 되고 그러니까 그걸 보시는 지역사회 주민들 입장에서는 내가 이거 하자고 이런 거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지만 그 정책은 그런 특성이 있으니까 그런 거라고 이해하시고 우리는 조금씩 이 사회를 바꿔나가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바꿔놔도요 이사 가시는 분이 있고 이사 오시는 분이 있고 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 가시는 분이 있고 또 저 세상에서 이 세상으로 오시는 분도 있고 뭐 이래요. 이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합의될 수는 없다라는 얘기예요.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역 문제 해결 과정에서 필요한 어쩔 수 없는 희생, 선구자적 태도. 경제학 용어에는 기회비용이라는 게 있어요. 무엇인가 얻으려면 무엇을 내놓아야 한다라는 거죠. 그 여러분들 옛날 동화책에서 보면은 욕심 많은 개 이야기 있죠. 그게 기회비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욕심 많은 개가 입에다가 그 고기 뼈다귀를 물고 고기를 물고 다리를 건너고 있었어요. 근데 다리 밑에 쥐 같은 개 한 마리가 고기를 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개는 지가 물고 있는 그 고기도 아깝지만 저거 더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저 고기를 먹으려고 상대방한테 위협을 가하는 거죠. 왈! 하니까 어떻게 돼요? 고기가 떨어지죠. 그러니까 만약에 기회비용을 지불하려면 어떻게 기회비용을 지불해야 돼요? 고기를 놓고 그러고서 상대하고 싸워야 되는데 고기를 입에 놓고 하다 보니까 두 개 다 잃어버리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우리 아이스크림 먹을 때도 기회비용이 주어지죠. 아이스크림을 맛있게 먹으려고 하면은 빨리빨리 베어 물어야 되는 거고 아이스크림을 오래 먹으려면은 녹여 먹어야 되는데 녹여 먹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얼마 안 가가지고 내 옷도 버리고 몸도 버리고 많이 먹지도 못해요. 어떤 것을 택하느냐, 선택과 집중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라는 거죠. 우리가 무엇인가 변화시켜 나가고 무엇인가 바꾸려면요 어쩔 수 없는 희생이 필요해요. 그래서 가끔 영화에서 보면은 그 큰 사건을 막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자기 몸을 던지잖아요. 해운대 영화에서도 나오고 또 그 타워라는 영화에서도 나오고 거기서 보면은 설경구가 그 지하실에 있는 보일러실 폭파하잖아요. 그 기계실을 폭파하는데 들어가서 거기 해놔야 되는 거고 백두산에서도 나오고 이런 것처럼 어떤 일이든지 간에 그것이 잘 되려면 어쩔 수 없이 누군가는 한 사람은 희생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커뮤니티 케어에서는 사람이 죽고 뭐 그러는 건 별로 없어요. 물론 죽는 일이 있어서 윤창호법도 생기고 여러 가지 생겼지만 그거는 자기가 비자발적으로 죽는 거였잖아요. 그죠?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비자발적으로 죽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뭐 내 목숨을 버려서 가면서까지 뭐 제도를 바꾸고 그런 일은 별로 없어요. 뭐 옛날에 드라마 사인이라는 드라마에서 보면은 거기서 그 남자 주인공이 그 범인을 잡기 위해서 자기가 독약을 먹는 그런 걸 하는데 우리가 이 사회를 바꾸기 위해서 우리의 목숨을 버리는 일은 별로 없어요.
제일 중요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문제 해결 과정에서 필연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그보다 어쩔 수 없는 희생, 선구자적 태도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사회복지사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커뮤니티 케어에서 사회복지사들의 역할이라는 게 뭐다? 이거 영상 왜 찍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사회복지관에서 이런 행사 저런 행사 왜 해요? 그건 뭐냐면요, 아무도 안 하니까 누군가가 한 사람이 활시를 당겨야 사람들이 그것에 따라서 움직이니까 결국에는 사회복지사들도 나름대로 시위를 당기는 거예요. 그것도 선구자적 태도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육을 통해서 우리 사회복지사의 역할도 한 번 정도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냥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사회를 바꾸기 위해서 활시위를 당기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다가는 모두 피해본다. 나비효과, 생태체계적 관점, 공생. 예. 이 얘기는 뭐냐면요, 어떤 방식이라는 것이 나만 좋자고 하는 방식으로 하게 되면은 모두 피해를 봐요. 나만 좋자고 하는 방식이 아니라 모두가 좋자고 하는 방식으로 바꿔주셔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나비효과라는 게 뭡니까? 사막의 나비의 날개짓이 서울 상공에 큰 폭풍을 일으킨다는 효과예요. 고비 사막의 나비가 날개짓을 하니까 꼬시가 나를 날려줘요 그러면서 꼬시를 품었단 말이죠. 나풀나풀 올라가면서 기류를 타죠. 기류를 타고 올라가는 꼬시가 한국 상공에, 우리나라 상공에 딱 있는데 그때 기류가 바뀌어가지고 툭 떨어져요. 근데 그게 광화문 덕수궁 돌담길 앞에서 떨어지는 거죠. 연인 둘이 걷고 있었어요. 연인 둘이 걷고 있는데 둘이 너무 좋아서 얼굴 보고 있는데 그 꼬씨가 공교롭게 남자의 코 속으로 들어가죠. 남자들이 재채기를 했어요. 코로나19 땐 치약적인데 재채기를 했는데 여자친구 얼굴에다 재채기를 한 거죠. 여자친구가 화가 나서 남자친구 딱일 때려요. 남자친구 딱일 때리니까 남자친구가 그거 재채기 한 번 한 거 가지고 뭘 그래 라고 얘기를 하면서 하니까 너는 그럼 내가 너한테 재채기 하면 좋니? 라고 하면서 그 덕수궁 돌담길에서 싸워요. 그때부터 덕수궁 돌담길엔 전설이 생겼죠. 덕수궁 돌담길을 건너면 헤어진다. 그런데 덕수궁 돌담길 옆에 2차선 도로가 있는데 2차선 도로에 차들이 가다가 남녀가 열심히 티격태격 싸우는 거를 한눈 팔고 보다가 접촉사고를 일으키죠. 접촉사고를 일으키면 시동 키고 내립니까? 시동 끄고 내립니까? 키고 내리죠. 그럼 공회전이 돼요. 공회전이 돼서 올라가면 내연이 되고 내연이 오호츠크 기단과 북태평양 기단과 만나면은 큰 폭풍을 일으킨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막의 나비의 날개짓은 폭풍을 일으킬 생각이 없었으나 사막의 나비의 날개짓이 결국엔 폭풍을 일으키게 되고 난 원인이 나비효과라는 거예요. 생태체계적 관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요거 하나만 핀트가 딱 나도 어떤 문제가 일어난다? 바로 다른 상황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내가 오늘 부산에 오지 않았으면 다른 일을 했을 거고 다른 일을 했으면 내 인생이 바뀔 수도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이 영상이 누구한테 보여서 어떠한 결과를 낼지는 아무도 모른다라는 얘기죠. 예, 이게 돼가지고 제가 카메라빨 잘 받아가지고 KBS, MBC에 들어갈지도 모르는 일이고 여기 보시는 지역 주민 중에서 여기 부산 방송에 계시는 분이 있으면 저분 좀 모셔가지고 아침마당에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할까요? 그랬으면 좋겠다.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 정말 좋겠네. 그렇게 되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문제를 해결할 때는 나만 좋자고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좋은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커뮤니티 케어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아까 누누이 말씀드렸죠? 새로운 게 아닙니다. 인식하면 보이는 것이고 우리는 이미 커뮤니티 케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2시간 동안 열심히 설명했는데 요 14번에 대한 설명을 딱 보시면 이해하시겠죠? 예, 새로운 게 아니에요. 새로운 게 아닌데 이렇게 길게 설명해요. 그죠? 예, 인식하면 다 보입니다. 사람은 다 인식하면 보이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커뮤니티 케어를 하고 있습니다. 알면 아는 만큼 보이는 게 세상 이치입니다. 예, 오늘 이렇게 교육
받으시니까 어떠세요? 여러분도 이제 커뮤니티 케어에 대해서 좀 아시겠습니까? 앞에서 설명한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와 커뮤니티 케어를 딱 합치면은 울트라가 되겠죠. 예. 그래서 우리 부산 진구형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 부산 진구형 커뮤니티 케어가 성공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